자, 모든 건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풀어져요. 우리가 먹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절대 어렵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먹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 자, 그러면 우리가 태극 속에 양과 뭐가 있었어요? 음이 있었죠. 그러면 음식 중에도 어때요?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이건 성분이 아니에요. 양의 성질, 음의 성질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먹고 지금 현재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크게 두 가지로, 성질이 다른 두 가지로 분류하면 뭐가 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찬 성질과 더운 성질,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동물성 식품 모르는 거 사람 없잖아요. 자, 동물성, 식물성, 끝에 뭐가 붙어요? 성이 붙잖아요. 그 성이라는 건 바로 뭔가 하면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질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성을 얘기해요. 여성, 남성 할 때 성이 아니죠. 이거는 성질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성질. 그래서 성질을 얘기해요. 그러면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아까 양과 음에서 양은 바로 뭐가 뭘로 나눠졌어요? 태양과 뭘로? 소, 음으로. 아까 그대로 좀 요것은 그냥 공식이에요. 구구단이라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동물성 식품에도 양의 성질, 음의 성질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크게 두 가지로 또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도 음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양 속에도 음양이 있고 음 속에도 음양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동물성 식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뭘로? 육지동물과 바다동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 것이 양이고 바다 것이 음이다. 자, 그러면 육지동물 중에도 뭐가 있어요? 양과 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양파 껍질을 까듯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으로. 요게 지금 아까 얘기한다면 세포 분열하고 똑같은 거고, 컴퓨터에 바이트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처음에 컴퓨터 이론할 때 바이트라는 거 배워서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이 분열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성 식품이 음양이 있고 음양이 있다 그러면 동물성 식품에서는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이냐 이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성 식품 중에서 가장 흔히 먹는 것 중에 네발란지 동물 두 가지만 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소, 돼지죠. 이때는 소가 양이고 돼지가 음이에요. 자, 왜 이런가는 제가 다 별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발 날린 것 중에서 가장 흔하게 드시는 거 뭐가 있죠? 닭하고 오리가 있죠. 그래서 닭이 양이고 오리가 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하지만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서 보느냐?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그러면 또 괜히 또 인격의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가 참 저분은 성격이 참 좋겠다. 호인이겠다. 점잖하겠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죠? 네. 요새로 말하자면 어떤 여자를 딱 보니까 저 여자는 좀 까칠하게 생겼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분은 참 좀 뭐라 그럴까? 좀 까다롭게 생겼다. 뭐 하여튼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보고 알아요, 그걸? 뭘 보고 알아요? 얼굴 표정 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 들어보고. 목소리 들어보고도 알아요.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저분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현재 저분은 성질이 어떻겠다. 대략 짐작이 되죠. 네. 어떤 사람은 목소리만 듣고도 그분의 병의 상태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저분은 성질이 참 좋겠다, 고약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다 나타나 있다 이거죠, 이게. 자, 그러면 소, 닭은 뭐를 보고 양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공개를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따뜻하죠? 네. 따뜻하다는 건 뭐를 따뜻해? 불을 떼야 따뜻해. 그렇죠? 불이라는 건 어때요? 원래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는 거 보고 불화자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불은 어때요? 타서 올라가죠. 불이 타서 내려가는 건 없지. 그렇죠? 불이 타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그건 보일러 팔아먹으려고 선전하는 거고, 불은 타서 어디로 올라가요? 다 위로 올라가죠? 열은 상승하게 돼 있죠? 우리 불이 타. 자, 불이 타는 모양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에 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불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러면 빨갛거나 뾰족뾰족하면 양이라는 표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닭 머리박에다 뭐 달아놨어요? 빨간 벼슬이 붙어 있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뜨겁다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닭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벼슬이 붙어 있는 것이 왜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닭이니까. 닭이니까 붙었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뜨겁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닭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닭은 나는 뜨겁다는 거를 딱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각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닭이니까 붙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뜨겁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소 머리박에도 뭐 달아 있어요? 뿔 나 있죠. 소니까 뿔이 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 여기다가 코만 잘 그리고 콧뚜레를 이렇게 끼워놓으면 뭔 대가리예요? 소머리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소하고도 닭하고도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해봤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닭을 키워보고 뭐 농촌에 살았으니까 소도 뭐 다 그때는 소 가지고 쟁고 할 때니까 소도 많이 봐왔고, 난 집에서 소는 키우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이웃집에서 키워보니까 뭐 소 얘기 많이 얘기 들었지. 자, 그러면 소가 뿔이 나 있는 거나 닭에 벼슬이 나 있는 것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니죠. 이걸 누가 만들었죠? 조물주가, 창조주가,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전부 다 뜻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 하느님은 왜 인간을 모든 세상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를 했어요? 인간을 위해 창조를 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할 때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죠. 이렇게 쉽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걸 반대로 논리로 보면 돼지 머리박에 뿔난 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리 머리박에 빨간 벼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뜨겁다 소리, 안 뜨겁다 소리? 안 뜨겁다. 안 뜨겁다 소리죠. 이게 의미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미다. 이게 하나만 표시를 하면 하나는 아니지. 아주 쉽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니겠어요? 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닭은 수탉이 울어요? 암탉이 울어요? 수탉이 울죠? 우리가 암탉이 울면 어쩐다고 속담에 또 그런 말도 있죠? 여성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남자들이 그런 소리 할 때 여성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성을 좀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요새는 암탉도 울어야 집안이 흥에 망해. 왜요? 흥하죠?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 남자들이 여자들이 해요? 여자들이. 천만에 요새는 남자들이 그래 암탉도 울어야 된다고. 그 얘기는 뭔 말이겠어요? 같이 일하자. 돈 벌어오라 소리 그건. 암탉도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암탉이 못 울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그래서 수탉만이 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 불공평해요. 왜 뭐 닭이 암탉이 못 울으니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러면 반대로 오리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 꽥꽥하죠. 암컷이 할까요? 수컷이 할까요? 두 마리 다 할까요? 오리는요, 수컷은 소리를 못해요. 암컷만 소리를 합니다. 내가 오리농법을 한 7년 해봤거든요. 오리가 다 이제 그 오리농법이 끝나고 나면 오리를 빼내요. 빼낼 때 한 마리씩을 잡아서 보면은 더 화려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오리
오리는 수컷이 덩치도 크고 머리도 파래서 청둥오리고 여기 목에다가 또 파란 띠도 하나 둘러고 그래서 나비넥타이까지 하나 찬 거야. 더 멋있고 덩치도 커요. 그런데 수컷 오리를 딱 잡아 빼면 소리가 안 나요. 해 소리만 하고 꽥꽥 소리가 안 나. 전부 꽥꽥 하는 건 암컷이에요. 그런데 떼거지로 그냥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꽥꽥 하니까 다 하는 것까지 입을 벌리니까 들릴 뿐이야. 실제로는 수컷은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수컷 오리가 꽥꽥하면 그 집 망하는 거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소리는 뭔가 하면 암컷이 못 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평하다. 오리는 음이기 때문에 암컷이 수컷이 소리를 못 해요. 닭은 양이기 때문에 수탉은 암탉은 못 울잖아요. 이건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치가. 자, 여러분 여기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아까는 한 30% 믿었다면 이번에 한 70% 정도 이제 신뢰가 할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증거를 딱 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제가 거짓말을 또 믿는 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이제 신도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닭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루를 낮과 밤으로 한다면 낮이 뭐예요? 양과 음으로 양. 밤은 여러분 이것도 음양이죠. 자, 닭은 양이기 때문에요 낮에 알을 낳습니다. 오리는 음이기 때문에 밤에 알을 낳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제가 오리를 이제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내가지고 오리막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오리는 아침에 가면요 밤에 알을 다 나눴어요. 다 밤에 알을 낳아요. 낮에는 일체 안 납니다. 근데 닭은 낮에 낳고 꼬대꼬대고 여러분 어렸을 때 봤죠? 다 낮에 다 알을 낳아요. 이것도 뭐예요? 음과 양의 구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닭이니까 낮에 낳고 음이니까 오리는 밤에 낳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음양의 이치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지는 거죠. 이 기억이 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100% 이제 여러분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이건 자연에 있는 그대로야.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면요. 자, 여러분 뼈 쪼간 것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너부대한 거는. 그럼 여러분 그 논리대로 한번 보자 이게야. 닭은 부리가 어때? 뼈 쪽에. 오리는 주둥이가 어때요? 너부대. 이것도 양과 음의 표시죠. 그러면 이제 120%, 1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 일방적인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죠. 예? 발견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은 논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제 식생활들이 나와요. 나오면 왜 우리가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양인 삼계탕을 먹었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강론으로 빼서 그것만 따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논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바다 동물로. 바다에도 양과 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다에는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일까? 자, 동물성 갖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 동물성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어류하고 뭐요? 폐류죠? 어폐류라고 그러잖아요. 자, 어류는 주로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폐류는 조개폐자니까 조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음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서는 뿔이 있고 벼슬이 있는 걸로 구분, 없는 것은 음이고 있는 것은 양으로 구분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참 애매하죠? 분류하기가. 그래서 항상 조물주는 뭔가 하면 반대되는 것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쉽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구슬로 돼 있고 끼질 못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던 거지. 자, 우리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도 안 간 분들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그런데 할머니들 보세요. 아들 손주 나와봐요. 뭐 달고 나왔다 그래. 비유를 하지. 고추 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뭐 그게 무슨 뭐 성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일상에 쓰던 말이에요. 뭐 나왔어? 고추 달고 나왔다. 자, 딸 손주를 낳았어요. 뭐 달고 나왔다 그래.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은 조금 고추 달고 나온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할머니들 이야기할 때 조개비 뭐 났어? 그러면 조개 났어.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조개가 음이죠. 딸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더 미리 바닥에 깔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음식론을 얘기를 할 때, 음식의 성분을 얘기할 때 산성과 뭘로 구분했어요? 알카리로 구분했죠. 알카리성으로. 그렇죠? 이것도 산성, 알카리성 할 때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음양으로 구분한다면 산성은 양이에요. 알카리가 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성질에서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다 성분으로 길이 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개는 주로 뭔 성분이다? 알카리 성분.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카리가 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카리가 음이라면 이 음이라고 하는 성질은 그 성질에 합당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생선은 이게 아니니까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인 조개를 찾음으로 해서 이거는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말 속에서 어떤 것들로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자, 동물성 식품은 현대 영양학으로 보면 칼로리가 높아나죠. 식물성에 비해서. 높아요. 높죠? 자, 칼로리가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칼로리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높은 거예요? 열량이 높다. 이게 높은 거죠? 자, 열량이 높다는 말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기가 높은 거야. 그죠? 기가 높은 거니까 뭔 기가 돼? 그래서 고기가 되는 거야. 이치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고기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기가 높다, 열량이 높다, 칼로리가 높다는 말을 우리는 기가 높다서 고기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동물성 식품을 통칭하는 말이 뭐예요? 고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지 동물을 주로 고기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생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선을 대표하는 말이 우리가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생선이 뭐야? 그 조기라는 말이죠. 조기. 이 조기라는 말은 뭔가 하면 도울 조자죠. 기를 도와주는 거니까 조기지. 우리 다 쓰고 있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조기, 고기 다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끼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정립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고기라고 했구나. 그래서 조기라고 했구나.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중에 오면 양기가 자꾸 소진이 돼요. 근데 뭘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좋아한 게 뭐였어요? 옛날에는 육고기가 흔치가 않으니까 주로 이거 많이 먹었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평소에 할아버지 좋아한 게 뭐야? 조기지. 그러니까 제사상에도 뭐 넣어야 돼? 조기 올라가야죠.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됐든 과거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원리 속에다 넣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논리적으로 다 성립이 되더라. 자, 그래서 알카리와 요거는 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알칼리와 산성을 한번 성질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술을, 소주면 소주 똑같은, 양도 똑같은 한 병을 똑같은 사람이 낮에 한 병 먹고 밤에 한 병 먹었어. 낮술이 취할까요? 밤술이 취할까요? 왜 낮술이 취해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자, 과학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도수의 소주를 똑같은 양을 먹었어. 한 병을. 그럼 같이 취해야 맞는 거잖아요. 성분으로만 가져오면. 그렇죠. 술이 양이라고 그래. 술은 먹으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야죠. 그러니까 양이죠. 열이 난다는 얘기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게 굉장히 열량이 높은 거예요. 열량이 높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 술을 먹으면 추위도 그 술기가 깨기 전까지는 몸을 체온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추운 지방 사람이 어때요? 도수가 높은 보드카라든가 이런 걸 먹는 것이 다 그런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온 지혜거든요. 그 술은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먹은 시점이 어디예요? 낮에 먹었어요. 낮도 양이죠. 양인 낮에, 양인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양으로 기울어진 거죠. 양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술이 취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는 표현을 술이 취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걸어가는데 술을 안 먹었어요. 음양이 균형이 맞지요 지금.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야 안 가려. 걸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술을 먹었어. 그것도 낮에. 그러면 양으로 기울어지죠. 양으로 기울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중심이 양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바로 잡으려니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내가 술이 깼어. 그 다음날 비틀거려라도 비틀거려요? 똑바로 정상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과로 뭔가 하면 우리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는 것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균형이 깨지면 비틀거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음양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같은 술이라도 양인 술을 양인 낮에 먹으면 취하지만 음인 밤에 먹으면 물론 밤에도 많이 먹으면 취하죠.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밤의 음과 술의 양이 어느 정도는 조화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덜 취한다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죠. 이거는 과학으로 성분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실이 어때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식물성에 대한 음양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